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통적인 배부, 제조간접원가 배부하고 그리고 ABC에 따른 배부하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제조간접원가 배부 방식은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에서 이미 배웠던 공장 전체 배부율, 그리고 공정별 또는 부문별 배부율하고 같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 복습하는 겸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하는 겁니다. 자, 회사는 공장 전체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래서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 공장에서 자,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자, 그 과정에서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였냐? 900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 공장 전체에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하니까 직접 노무 시간이 얼마나 발생했냐? 알아야 될 거죠. 자, 직접 노무 시간을 알아보니까 공장 전체에서 9,000시간이었다. 자, 그리고 이 A 제품은 1000개 생산을 했고 B는 500개 생산을 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을 보니까 공장 전체에서 9,000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4,300시간은 A 제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700시간은 B 제품 때문에 직접 노무 시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합계 9,000시간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1단계로 해야 될 것은 공장 전체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죠. 공장 전체 배부율은 자,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원가를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 발생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원가는 900만 원.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직접 노무 시간. 그런데 9,000시간이었죠. 자, 공장 전체 배부율을 계산하면 시간당 1,000원씩 배부하자. 자, 이게 공장 전체에 적용하는 단 하나의 배부율인 겁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 배부율 시간당 1,000원 계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부율이 정해지면 이제 배부하면 돼요. 자, 900만 원을 배부하는데 배부하는 대상은 A하고 B입니다. A 제품과 B 제품인데 자, 시간당 1,000원을 배부합니다. 그럼 이제 몇 시간이냐 있어야 되겠죠. 자, A 제품에는 4,300시간이었고 그래서 430만 원이 A에 배부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나면 사실 900만 원 중에서 430만 원이 A에 배부가 됐으니까 나머지 470만 원은 그냥 B에 배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시간당 1,000원 곱하기 4,700시간 47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자, 배부 끝났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제품 단위당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 단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제로다. 자, 제조 간접 원가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일단 제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A 제품은 430만 원의 원가인데, 제조 간접 원가인데, 자, 직접 재료 원가는 노무 원가는 제로니까 제조 원가가 430만 원인데. 근데 총 1,000개였기 때문에 결국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4,300원이 되겠죠. 자, B 제품은 470만 원인데 500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단위당 원가는 9,400원이 될 것입니다. 자, 4,300원, 9,400원 이렇게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는 자, 부문별 배부율. 이때 부문은 자, 제조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별 배부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장에서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원가는 900만 원이었어요. 자, 예제 1과 같죠? 자, 그런데 이 공장은, 이 제조 부문 공장은 공정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혼합 공정이고 또 하나는 조립 공정이더라. 자, 900만 원 중에 혼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관세 원가도 있고 조립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관세 원가도 있겠죠. 그걸 구분해서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생산량은 예제 1에서 봤던 것처럼 1000개하고 500개입니다. 똑같아요. 자, 제조 관세 원가 아까 봤지만 900만 원 중에서 혼합 공정에서 400만 원이, 조립 공정에서는 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장 전체로는 900만 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 공정에서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기계도 가동되고 있고 하니까 배부 기준으로 뭘 할까 하다가 직접 노무 시간하고 기계 시간을 한번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직접 노무 시간은 결국 사람이 일해서 직접 노무 인력이 일해서 발생한 원가잖아요. 직접 노무 시간은 혼합 공정에서 1000, 조립 공정에서 8000시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보니까 결국은 조립 공정에서 직접 노무 시간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고 있네요. 자, 왜 그럴까? 자, 쉽게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노무 시간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기계 시간, 즉 기계 가동 시간을 보니까 자, 혼합 공정에서는 4000시간, 조립 공정에서는 1000시간 이렇더라 이거예요.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은 또 혼합 공정이 훨씬 커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 혼합 공정하고 조립 공정의 성격이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혼합 공정은 기계 작업이 중심이 되는 공정이고 조립 공정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정이더라. 자, 이런 공정별 특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중심의 작업을 하고 있는 혼합 공정에서는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계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이런 조립 공정에서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별로 제조 관세 원가가 집계가 됐고 공정별로 배부 기준을 특성에 따라서 배부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공정이 2개면 배부율도 2개, 공정이 3개면 배부율도 3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혼합 공정, 조립 공정이 있었는데 제조 관세 원가를 공정별로 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이더라. 그리고 자, 기계 시간은 혼합 공정의 배부 기준이에요. 4000시간이었습니다. 혼합 공정에서. 자,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은 조립 공정의 배부 기준이에요. 그럼 조립 공정에서 직접 노무 시간은 8000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A 제품과 B 제품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A 제품. 혼합 공정에서 기계 시간 4000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 A 제품 때문에 기계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 자, 1500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 2500시간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다? B 제품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죠? 그래서 혼합 공정만 보세요. 혼합 공정에서 A 제품에서 1500시간, B 제품에서 2500시간의 기계 시간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조립 공정. 총 80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인데 A 제품 때문에 직접 노무 시간이 4000시간, B 제품 때문에 4000시간. 50%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배부를 하면 됩니다. 자, 배부율, 부문별. 여기서 말하는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별 배부율을 계산한 것이다. 자, 부문별, 공정별 배부율은 자, 부문별 제조 관세 원가를 부문별로 선정한 배부 기준 발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2개죠. 혼합
조립 공정 두 개 있으니까 자, 혼합 공정과 조립 공정의 배부율을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자, 혼합 공정의 배부율. 자, 혼합 공정의 제조 관제원가는 아까 400만 원이었어요. 그 혼합 공정의 배부 기준은 기계 시간이었는데 또는 기계 가동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아까 4,000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원씩 배부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기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 공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립 공정의 제조 관제원가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조립 공정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었는데 그게 8,000시간이었습니다. 자, 시간당 625원이 나옵니다. 배부율로. 자, 여기서의 시간은 자, 기계 시간이 아니에요. 요거는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별로 배부율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자, 부문별로 배부율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제품별로 배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혼합공정, 조립공정. 그 다음에 제품은 A와 B 해놓고 우리가 하나씩 계산하면 됩니다. 자, 혼합공정은 배부율이 시간당 1,000원이었어요. 조립공정은 시간당 625원이었습니다. 자, 요걸 명심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혼합공정. 자, A 제품부터 먼저 봅니다. 시간당 1,000원 배부율. 자, 기계 시간 몇 시간? 자, 1,500시간이었어요. 그럼 먼저 150만 원이 먼저 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공정 넘어왔죠? 시간당 625원씩 배부됩니다. 자, 여기서의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이에요. 자, 조립공정에서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4,000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5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이제 얼마가 배부되는 거냐? A 제품에는 150만 원과 25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자, 여기서는 지금 원가 대상이 A하고 B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이제 B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혼합 공정의 제조 관제 원가가 400만 원이었잖아요. 그 중에 150만 원이 A에 먼저 갔기 때문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남은 건 얼마 남았다? 250원만 남았다. 250만 원만 남았다. 그죠? 조립 공정의 제조 관제 원가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250만 원이 A에 배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남은 건 250만 원만 남았죠. 그거는 이제 B에 배부되면 됩니다. 결국 공장 전체로 보면 900만 원의 제조 관제 원가인데 그 중에 400만 원이 A 제품에 이미 배부가 된 거예요. 그럼 B에는 500만 원이 배부되겠죠. 그죠? 이게는 원가 대상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하나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자, B 혼합공정 시간당 1,000원. 기계 시간은 자, 2,500시간. 250만 나오죠? 그다음에 조립공정 넘어가서 시간당 625원. 그다음에 직접 노무 시간 4,000시간. 자, 25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배부되는 금액 400만 원, 500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제품 단위당 원가, 즉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우리가 제로라고 가정하고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보자. 자, A는 자, 400만 원 배부가 됐는데 400만 원이었는데 자, 1,000개였으니까 단위당 원가는 4,000원 될 겁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죠. 500만 원, B는 500만 원에서 자, 그리고 500개니까 단위당 원가는 10,00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문별 배부율이었습니다. 자, 이 공장 전체 배부율과 부문별 배부율,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제조관제원가 배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통적인 제조관제원가 배부의 그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문제점이 뭐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 시간으로 했다. 또는 뭐 기계 시간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자체가 인과관계를 제조관제원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공정별 배부율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공정 1,
그럼 이 공정 1의 특성에 대해서 배부 기준이 결정되고 그걸로 배부율을 계산하고 공정 2 그러면 이 공정 2에 대해서 배부율을 계산하고 하면은 공정별 배부율을 하면 공정의 특성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정 1의 제조 간접 원가 공정 1의 제조 간접 원가 안에는 이 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원가들이 지금 성격이 다른 원가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공정별로 나누었다는 것 뿐이지 그 공정별 제조 간접 원가 안에 또 성격이 다른 것들이 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단 하나의 이 공정 1의 단 하나의 배부 기준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조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배부, 제조간접원가 배부는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제조간접원가에서 전통적인 배부에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제조간접원가 배부가 왜곡되고 제조원가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왜곡, 오류의 가능성도 커지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경영관리 활동을 하는데도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더라.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지금 현재의 전통적인 원가 계산, 제조간접원가 배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데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 관리를 할 때는 다양한 원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다양한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BC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예제 1번, 2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거였고 예제 3번은 이제 ABC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데이터는 자료는 예제 1, 2, 3이 같아요. 자,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한 활동 분석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 그 결과 활동이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된 거예요. 자, 원재료 이동 활동, 기계 작업 준비 활동, 품질 검사 활동, 그리고 제품 보관 활동 이렇게 4개의 활동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동별로 이제 원가를 집계해 봅니다. 제조 간접 원가 집계해 보니까 전체 900만 원인데 그 중에 원재료 이동하는 이동 활동에서 200, 기계 작업 준비 활동에서 150, 품질 검사에서 250, 제품 보관에서 300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해서 전체 900만 원이 이 활동별로 분류가 되더라 이거예요. 원가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가 동인을 찾는다. 자,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활동별로 모여 있다 보니 원가 동인을 찾는 것이 쉬워진다, 용이해진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부합해진다, 부합한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원가 동인을 찾아보니 자, 원재료 이동 활동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가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동 거리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동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동 거리가 증가하면 그만큼 거기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는 증가하더라. 이동 거리가 적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는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계 작업 준비에서는 준비하는 횟수에 따라서, 품질 검사에서는 검사 횟수에 따라서, 제품 보관에서는 보관 일수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원가 동인이더라. 자, 그러면 각 활동별로 이러한 원가 동인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가 동인의 수.
자, 원재료 이동 활동에서 이동 거리가 원가 동인인데 그러면 원재료 이동 활동에서는 이동 거리가 총 몇 킬로 발생했냐? 몇 킬로를 이동했냐? 봤더니 100킬로더라 이거예요. 100킬로. 100킬로미터. 그다음에 준비회에서는 총 30회 일어났더라. 검사는 총 400회 검사했더라. 보관은 총 20일 보관했더라. 자, 이렇게 원가 동인의 수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별로 배부율을 계산합니다. 자, 아까 우리 봤죠? 활동별 원가 이렇게 나왔고 각 활동별 원가 동인이 뭐냐? 그리고 그 원가 동인은 얼마나 발생했냐? 원가 동인의 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활동별 원가, 이 원가는 제조관세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가 동인의 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활동별 배부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원재료 이동 활동에서 200만 원 나누기 100km니까 나눠주면 결국 킬로미터당 2만 원씩 배부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계 작업 준비에서는 150만 원 나누기 30회니까 회당 1회당 5만 원. 검사에서는 1회당 6,250원. 제품 보관에서는 하루당 1당 15만 원씩 배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배부율이 활동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품별로 제조관세원가를 배부하자. 배부율이 나왔으니까 자, 활동별 원가, 원가 동인의 수. 자, 그걸 가지고 원가 동인의 수 봤는데 이 원가 동인의 수가 100km였어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이동 활동에서는 이동 거리가 총 100km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품이 A하고 B 두 가지가 있잖아요. A 제품 때문에 원재료 이동을 몇 킬로 했느냐? 그 중에 70%인 70km. B 때문에 몇 킬로 이동했느냐? 30km. 그럼 결과적으로 요 200만 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만 원 중에서 70km는 70%는 A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200만 원에 70%가면 140만 원이죠. 140만 원은 A에 배부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B는 30%니까 60만 원을 배부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다시 보면 자, 기계작업 준비에서는 30회인데 A 때문에 20, B 때문에 10회. 그러니까 3분의 2는 A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기계작업 준비가. 자, 품질검사 총 400회인데 A 때문에 250, B 때문에 150. 전반적으로 A 때문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 보관 A 때문에 5일, B 때문에 15일. 그죠? 자, 보관에서는 B가 훨씬 더 많은 일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부율이 아까 계산된 거 있죠? 배부율을 보면 원재료 이동에서는 킬로미터당 2만 원, 기계작업 준비는 회당 5만 원, 검사는 회당 6,250원, 제품 보관은 하루당 15만 원. 자, 이렇게 배부율이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킬로미터당 2만 원 곱하기 70만 원, 킬로미터당 2만 원 곱하기 70km, 30km 곱해주면 되겠죠. 5만 원 곱하기 20회, 5만 원 곱하기 10회, 6,250원 곱하기 250회, 6,250원 곱하기 150회 이런 식으로 곱하면 결국은 A에 대한 배부, B에 대한 배부 금액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계산해 보면 결국 A에 140, B에 60. 다음에 100만 원, 50만 원. 156만 2,500원, 93만 7,500원. 그다음에 75만 원, 225만 원. 이렇게 각각 A와 B의 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A에 배부되는 총 금액은 얼마냐? 이걸 다 합산하면 되는 거죠. 471만 2,500원은 A에 배부되고 B에는 428만 7,500원이 배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 중에 471만 2,500원은 A, 나머지는 B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자, 제품별 배부가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제품 단위당 원가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는 제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A, B입니다. 자, 471만 2,500원 제조 원가인데, 자, 1000개니까 단위당 원가는 4,712.5원 이렇게 나옵니다. B는 자, 500개, 자, 8,575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위당 원가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총 이제 900만 원 가지고 배부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공장 전체 배부율이었어요. 공장 전체. 자, 단위당 원가가 4,300원이었고, B는 9,4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정별 배부율 방법이었어요. 이때는 4,000원, 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BC의 방법으로 배부했을 때, 자, 요 두 가지가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ABC로 했을 때가 4,712.5원, 다음에 8,575원. 이게 이제 ABC죠. 자, 그래 보면 공정별 배부율하고 비교해 보면, 자, A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ABC에서. 다음에 B의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가 ABC로 하면은 단위당 원가가 훨씬 더 작게 나오죠.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자, 이상으로 자, ABC에서 이 ABC하고 전통적인 배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